에게는 무려 서너 명의 남성이 동시에 접근하고 있었다. 모두 미군, 엔지니어 등으로 위장한 로맨스 스캠 일당이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외로움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집을 정리하고도 빚을 다 갚을 수 없었고 어머니는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나는 대학 진학 대신 공장으로 향했다. 우리 집의 가난은 너무 무거웠고 어린 나에게는 학업보다 생존이 먼저였다. 오빠 둘은 공장에서, 나는 사무직 회사에서 일하며 그렇게 20대, 30대, 40대를 바쳤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였다. 엄마를 위한 살. 이모들은 항상 우리에게 너희 엄마 어릴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너희 아빠랑 사는 게 힘들어서 몇 번을 도망가려 했지만 너희 때문에 참고 살았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분이야. 잘해드려.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이모의 그 말은 일종의 주문이었다. 어머니의 불쌍했던 과거가 나의 미래를 짓누르는 가스라이팅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는 그저 최선을 다해 효도하면 되는 줄 알았다. 매달 생활비, 용돈, 기념일 선물. 최선을 다해 드리려 노력했다. 아버지는 연세가 드시고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원에 계셨다. 어머니는 집에서 혼자 계셨지만 우리는 매달 아버지의 노령, 연금 외에도 충분하진 않지만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태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를 뵈러 친정에 갔을 때 어머니는 낯선 이야기를 꺼냈다. 어휴, 누가 나 같은 늙은이를 좋아한다고. 60대 남자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한다더라. 우스갯소리야. 엄마, 무슨 헛소리예요. 드라마 좀 그만 보세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웃고 넘겼지만 그 말은 폭풍의 전조였다. 며칠 후 이모에게서 걱정스런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너희 엄마한테 무슨 일 있니? 글쎄, 나한테 갑자기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시더라.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데 무슨 일인지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니? 머리가 하얗게 비었다. 2천만 원. 어머니는 우리에게 말 한마디 없이 큰 돈을 빌리려 하신 것이다. 나는 당장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이모에게 돈 빌리려 한 거 사실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숨기지 말고 말해보세요. 엄마는 당황하며 아무 일도 아니야. 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어머니는 완강히 시치미를 뗐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거짓이 뒤섞여 있었다. 며칠간 끈질기게 추궁하자 결국 어머니는 흐느끼며 낯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네이버 밴드에서 채팅으로 한 남성을 만났다고 했다. 자신을 미국 군인이라고 소개한 남성. 달콤한 말과 외로운 어머니의 감정을 파고드는 집중적인 대화. 어머니는 그 남성이 곧 한국에 와서 자신과 함께 살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나한테 아주 잘해줬어. 매일 사랑한다고 했고, 평생 외로웠는데 이 사람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단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가족에게서 외로움을 느꼈던 어머니의 심정이 이해되면서도 불안감이 솟구쳤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그 남성이 한국으로 오던 중 전쟁에 휘말렸고 심각한 부상을 입어 병원비가 없다는 것이었다. 빨리 돈을 보내줘야 해.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니? 당장 병원비를 내야 한대. 병원비요? 엄마, 그게 말이 돼요? 하지만 그 남성뿐만이 아니었다. 어머니에게는 무려 서너 명의 남성이 동시에 접근하고 있었다. 모두 미군, 엔지니어 등으로 위장한 로맨스 스캠 일당이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외로움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어머니의 손에서 나온 영수증과 대출 서류들은 충격 그 자체였다.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 명목으로 들어온 노령연금 1,0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보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핸드폰 소액 대출 등 모든 종류의 대출을 한도까지 끌었었다. 교회 사람들에게, 친하게 지내는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비밀로 해달라며 돈을 빌렸다. 모두 합해 1억 원이 넘는 돈이 그들에게 송금되었다. 내 평생의 헌신과 우리 남매가 4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나는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사기 피해를 신고했다.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어리둥절해하며 사기가 아니라고 했고, 나는 분노와 절망으로 몸을 떨었다. 경찰관이 말했다. 피해자분 심정은 이해하지만 안타깝게도 로맨스 스캠은 범인을 잡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해외 조직이고 대포 통장을 쓰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을 회수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음을 토해냈다. 가슴을 치며 울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가 왜 그 흔한 학원 한 번 안 가고 대학도 포기했나? 불쌍하다는 엄마를 위해 바친 모든 시간이 결국 어머니의 외로움과 사기꾼의 먹잇감으로 허무하게 사라진 것이다. 오빠들과 모여 대책 회의를 했다. 분위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침묵했다. 오빠가 말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 연금까지 손을 대시면 어떡해요? 나는 말했다.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해요? 중요한 건 이 빚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결국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기로 했다. 어머니가 평생을 살았던, 그리고 우리 남매의 땀과 눈물로 지켜왔던 마지막 재산이었다. 집을 정리하고도 빚을 다 갚을 수 없었고 어머니는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집이 사라지고 어머니를 모실 곳이 마땅치 않았다. 오빠들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고 나도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고통스럽지만 유일한 현실적인 선택이 내려졌다. 어머니는 짐을 꾸렸다. 옷가지 몇 벌과 사진 몇 장. 평생을 살았던 집에서 쫓겨나듯이 떠나는 어머니. 그리고 그 마지막 종착지는 아버지가 계신 요양원이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치매를 앓으시는 아버지는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셨고 어머니는 넋이 나간 듯 창밖만 바라보셨다. 나는 지금도 묻는다. 나의 헌신은 무엇이었을까? 이모의 불쌍하다는 말이 정말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내 삶을 묶어두는 족쇄였을까? 어머니는 왜 그토록 외로웠을까? 어머니는 이제 내 곁에 없다. 하지만 내가 40년 동안 포기했던 나의 삶, 나의 학업, 나의 꿈은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